최근에 논란이 된 김치뿐만 아니라 한복 논란에다가 그리고 선을 넘어서 세종대왕, 김구선생, 박지성, 김연아, 손흥민 같은 유명인들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조선족이라고 이런 개씨 들이 이거 잠시 분노를 참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핫이슈를 클래식 명화를 통해 세상을 읽어보는 이슈 갤러리의 로맨틱 가이 로가 인사드립니다. 제가 댓글창을 보니까 느끼하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헤어스타일이 이거라는 거 진짜 느끼한가요? 위험둥이 리마리오이. 자, 그럼 우리가 느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전통 음식, 한국의 음식이 분명한 김치를 한 점 먹으면 느끼함이 사라지겠죠? 한국으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신하는지 느끼함이 사라지는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김치 먹으니까 이제 좀 단정해졌네요.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전체를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슈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건드려버린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구글에 김치를 검색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김치를 검색하면 기원이 중국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 무슨 원할머니 보쌈도 아닌 원조 논란입니까? 김치가 한국 것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이가 없네. 중국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을 오랜 기간 자행해왔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김치뿐만 아니라 한복 논란에다가 그리고 선을 넘어서 세종대왕, 김구선생, 박지성, 김연아, 손흥민 같은 유명인들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조선족이라고 선을 넘고 계시네요. 아무튼 김치, 말도 안 되는 이 논란의 시작은 2020년 11월 29일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의 한 매체에서 김치의 종주국 한국구력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사가 올라왔죠. 이 기사는 김치의 제조법을 중국의 국제표준단체인 ISO의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언론에서도 중국 식품업체 관계자들도 그저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일인가 했습니다. 한두 번이야지 뭐. 하지만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영국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BBC의 보도는 중국이 터무니없는 것을 우긴다는 반응이었죠. 아니,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아는 진리를 중국은 왜 모른다는 거죠?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무튼 이 주장의 근거는 중국의 파우차이라는 음식이 김치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애초에 김치와는 근본이 다른 음식이 바로 파우차이입니다. 파우차이가 김치와 가장 다른 점은 발효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같은 재료만 사용하면 같은 음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우차이가 김치라면 단무지는 깍두기란 말인가요? 피클도 파우차이라고 하지 그러냐고. 전 세계 피자집에 연락해서 중국의 저작권 달라 하시지 그래요. 정작 메이드 인 차이나, 코로나는 지 거 아니라고 지고. 자, 중국은 건드리면 안 될 것을 건드렸습니다. 스테이크에도 김치를 먹는,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대한민국의 김치를 건드리다니. 아니, 우리가 왜 불운한 겁니까? 이 빨간 김치를 먹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밥도 좀 먹어야겠다. 야, 오늘 먹방이에요. 해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오류를 바로잡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괜히 사이버 강국이겠습니까? 자, 중국의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게재된 왜곡된 김치의 정보를 꼬집어서 결국은 백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구글의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았습니다. 이에 해리스 미국 대사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 김치 만드는 영상을 올리면서 원조 한국에 김치만 기대된다고 이렇게 올려준 거죠. 해리스 형님, 갑자기 친근감이 급상승. I love you. 자, 미국도 인정한 한국 김치. 그런데 여전히 중국인들 김치 포기 못했나 봅니다. 중국의 유명 유튜버 리츠치가 김치 영상을 올리면서 비공개 해시태그를 샵 중국 음식, 샵 중국 전통으로 달아서 다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직도 이 영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회수 오를까봐 걱정돼서 이거 클릭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한국 유튜버 햄지의 김치 먹방 동영상은 중국에서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런 개씨 들이 이거 잠시 분노를 참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미술사에서도 이렇게 분노했던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그놀로 브론치노. 이탈리아의 화가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에서 죽었습니다. 순수 이탈리안이고요. 이탈리아의 피렌체파 화가로 16세기 이탈리아에서 유행한 정교한 마니에리스모 양식, 영어로 매너리즘 양식을 대표하는 미술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메디치가의 궁정화가로 일했으며 냉담하고 초연한 태도, 고상하고 우아한 품위, 견고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화법으로 메디치 궁정과 피렌체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영혼까지 이탈리안, 자존심 강한 브론치노는 메디치의 궁정화가로 일하던 어느 날 한 의뢰를 받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를 위한 그림이었죠. 문란함의 상징 프랑수아의 그림을 그려주기 싫었던 브론치노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비너스와 큐피트의 알레고리. 그림을 받았던 프랑수아 1세 반응은 어땠을까요? 에로틱한 그림을 좋아했던 왕이었기에 반응은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그는 예술을 사랑했던 왕이어서 프랑스의 메디치였던 남자였습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 작품 수집이 취미였고 특히 모나리자는 그가 다빈치를 데려와서 그린 것이기에 지금 루브르에 있습니다. 혹시 훔쳐온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 상식 정정 바랍니다. 프랑스에 있는 르네상스 작품 대부분이 이 프랑수아 1세 때 컬렉션이기에 프랑스 미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왕이면서 프랑스 역사에서도 칭송받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 호세칸이라고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그 소설가 빅토르 베고는 왕은 즐긴다라는 희곡에서 그의 엽기적인 호색 행위를 비판했었습니다. 그 희곡 제목도 왕은 즐긴다. 암튼 이 연극을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가 리골레토로 각색했습니다. 네, 프랑수아 남자입니다. 그는 로맨틱한 프랑스 남자. 이름도 정말 프랑스스럽죠. 자기 궁전에 요거 떡하니 그려놓고 이 그림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선물을 준다. 뭔가 안 맞죠? 이 그림 온갖 은유의 집합체입니다. 한마디로 보는 그림이 아니라 읽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심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오늘 김치의 이슈에 이 그림을 들고 온 이유는 첫 번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대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참 가까운 나라죠.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지금까지 가깝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싫지만 싫은 티를 또 낼 수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게는 프랑스인 것 같습니다. 자, 브론치노도 이탈리아 태생으로 프랑스를 안 입고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전쟁, 당시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통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지만 감정적인 이유도 큽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프랑스인들이 선진 문화를 자신들에게부터 배워갔다고 여기는데 그런 주제에 자신들이 유럽 문화를 대표한다고 거들먹거리는 꼴보기가 싫어서랍니다. 발레도 이탈리아에서, 심지어 포크하고 나이프도, 그리고 그 유명한 와인도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프랑스로 전해진 것이니까 이탈리아가 원조인데 프랑스 와인이 최고네 하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 충돌이 우리와 중국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 공방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공방이 뜨거운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크림 까르보나라 사건입니다. 까르보나라는 생크림이 아니라 달걀로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에도 이탈리아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까르보나라는 로마 방언으로 숯장이라는 뜻인데 숯장이들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보관이나 조리도 쉽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숯장이들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의 기원은 무시하고 까르보나라를 생크림으로 만드는 엉터리 영상을 올려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국의 요리법에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프랑스가 정작 남의 나라 요리는 엉터리로 만들어 동영상으로 올렸다는 점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너리즘 양식입니다. 마니에리스모는 처음 듣지만 매너리즘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르네상스 양식으로부터 바로크 양식으로 가는 과도기에 유행한 이 양식은 그 형식은 이제 계승화돼 자신만의 독특한 매너, 마니에르로 예술작품을 구현한 사조를 말합니다. 다시 이 비너스와 큐피트 보시면 큐피트의 목이 몸통과 인체의 비율이 깨져 있고 과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이 긴 성모는 매너리즘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말도 안 되게 길죠? 그래서 더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죠. 그리고 스페인의 매너리즘의 거장 엘그레코까지. 이 매너리즘은 나쁜 뜻으로 독창성 없이 기성의 수법을 교모히 답습하여 무엇이든지 그 형에 끼워넣어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을 뜻하게 된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하기에 그치면 매너리즘, 거기에 더해 자신이 창시자라고 울리면 바로 사기꾼이 됩니다. 중국의 행태는 기성의 것을 따라하는 매너리즘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우기는 사기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영미권의 팝음악이 케이팝이 되었고 미군 부대에 의해 생긴 부대찌개지만 미국 음식이 아닌 것처럼 좋은 것을 가져와 발전의 토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창조경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짜장면이 된장찌개에서 발생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중국도 어서 매너리즘 사기극에서 벗어나 카피캣의 이미지를 버리고 정말 대국이라면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소국이라 하기엔 땅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엔 속이 좁아 중국이라. 이슈 갤러리